도어 스태핑을 다시 재개를 하되 소통 방식의 하나의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큰 카드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윤석열답게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가라. 네, 그것이 윤석열과 국민의힘 또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상당한 한 8월, 네, 8, 9, 10, 11, 4개월 동안에 아주 그 곤욕을 많이 겪었고요. 또 지지율도 침체된 국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32까지 떨어진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물론 뭐 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32에서 34, 5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한 달 동안 31을 놓고 36, 37, 38로 왔다 갔다 했었죠. 네. 그러다가 40%를 돌파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40%를 돌파를 한 게 바로 오늘 가장 뜨끈뜨끈한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죠. 여론조사 기관은 어떤 데서 어디에 의뢰를 받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론조사로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의뢰자는 데일리안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고요. 조사기관은 여론조사 공정에서 이 12월 5일과 6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 화 이틀 동안 걸쳐서 1000명, 예, 응답자 수가 보통 뭐 1000명이 제일 많이 합니다. 왜? 2000명, 3000명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당연히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또 500명을 표본 집단으로 하면은 또 이 돈은 적게 들어갑니다만은 신뢰성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여론조사는 1000명을 제일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1000명을 조사해서 이 응답 안 하고 끊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300~400명 응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갖고 조사를 하는 거냐?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1000명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2000명, 뭐 응답률이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한 2000명에 대해서 전화를 하고, 예, 응답을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응답하는 사람이 1000명이 모여야 이 여론조사가 끝나는 것이죠. 예,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면은 응답률이 한 30%밖에 보통 안 된다는데 그러면 뭐 200~300명 갖고 저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긍정이 41.5로 이 9월 이후에 처음으로 40% 벽이 깨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최근 한 달 동안에 아주 출렁거렸습니다. 32까지 떨어졌다가 41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고요. 부정도 마찬가지죠. 66%까지 부정평가가 있다가 56으로 부정평가는 내려왔습니다. 거의 10%포인트 이상이 출렁거렸는데, 예, 출렁거린 상태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돌파를 했고요. 또 국민의힘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죠.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최근 들어서 최근 한 4개월, 5개월 중에서 가장 국민의힘이 역전을 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의미가 있는 얘기죠. 네. 예, 조금 밑으로 내려갈까요? 국민의힘은 41.9. 네, 민주당은 37.9. 예, 이렇게 민주당과 역전을 최근 한 5개월 동안에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역전을 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최근 한 4개월, 5개월 동안에 예, 이 도어 스태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제되지 않는 말, 또 MBC 사태, MBC가 아주 집요하게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대통령 국정 수행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이 됐었죠. 또 실제로 이태원 참사로 해서 행안부 장관의 어떤 해임안, 뭐 탄핵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 현상이 나왔느냐. 가장 큰 게 바로 엄정한 법 집행이다 하는 게 여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뭡니까? 검찰총장 출신답게 그렇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인 것이죠. 법치,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법을 엄정하게 적용을 하는 공정과 부정부패 일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검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엄정한 법 집행이 우리가 그를 이 정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검사 출신 윤석열을 정치권으로 소환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과 큰 표차가 아닌 아슬아슬한 게임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하는 그 유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비단 오늘 민노총의 불법 파업 화물연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지금 소식을 접하고 계시겠지만 철강과 석유화학의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졌다 하는 얘기, 바로 이런 데서 그 지지율 상승의 단초가 곳곳에서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이쪽도 다 오늘 업무 개시 명령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오전에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이 심의를 했습니다. 자, 심의를 한 결과 바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강과 석유화학의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됐다. 정유는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사는 것들이 한 이틀 동안에, 제가 지난주에도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기름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급하신 분들은 뭐 매점매석은 아닙니다만은 염두에 뒀다가 이 도로를 갈 때 항상 주유소에서 열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 정유만 빼놓고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울산의 어떤 정유 이런 그 수송이라든가 물류가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에 정유를 빼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두 분야에 한정을 해서 오늘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원 전략을 쓰는 것이죠. 적절하게 무조건 뭐 철강, 석유화학, 정유 이런 것들을 다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라고 상당히 좀 초강수를 두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철강과 석유화학은 지금 수급이 이루어지가 않으니까 이것은 들어오고 그리고 정유는 이제 한 3, 4일 동안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양새니까 정유는 빼겠다라고 합리적인 그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지고 이게 그 화물 운전기사에게 그게 다 내용으로 다 전달이 되는 것이죠. 업무 개시 명령 그 서류가 전달이 되고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가 안 한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들이 제일 중요한 우리로 말하면 운전면허증이죠. 면허증을 박탈을 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는 국무회의는 총리가 주재를 해서 발동을 했지만 이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의 이름으로 다 서류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를 안 한다. 그럴 경우에는 면허증이라든가 각종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국가가 정당하게 지금 현행 헌법으로 발동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그런 압력을 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엄정한 법치행인 것이죠. 불법 파업, 물론 모든 파업이 다 불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적절한 절차를 받아서 파업을 신고를 하고 파업을 벌이는 것은 파업권이 보장이 된 우리 노동법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번 화물연대 같이 그것은 적법한 절차가 건너뛴 그런 이 파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용납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민생에 큰 영향을 미쳐서 그렇습니다. 민생이 우리가 사는 이 삶에, 그렇죠? 이 차 운전하시는 분들 더더군다나 뭡니까? 생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렇습니다. 이 트럭이라든가 봉고차에 물건을 싣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기름이 없어가지고 차가 스톱이 되면은 그날 하루는 완전히 이른바 우리가 흔히 표현대로 공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민생과 연결되는 그런 사태는 막겠다. 왜? 법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법 엄정한 집행 이 자체가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소환을 한, 우리가 그를 정권 교체의 불쏘시개라고 하나요?
불쏘시개로 윤석열을 삼고 결국에는 예, 좌파 종북 세력에 넘어갈 뻔했던 대한민국을 우리가 구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아무튼 자유우파 이 시민들에게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루긴 했습니다만은 곳곳에 정권 교체가 아직 완성은커녕 기울어지는 운동장은 여전히 남아있더라. 예, 언론계가 그렇죠. 특히 방송 쪽에는 아직 MBC, KBS 그들이 임명한 사장, 보도본부장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또, 예, 문화 곳곳에 그런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들이 얘기하는 문화 진지전이라는 것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고요. 예, 전교조, 노동계의 민노총 할 거 없이 다 그들의 어떤 이른바 좌파 정권을 또다시 침탈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곳곳에 남아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그런 좌파 세력들, 좌파 집단들에게 눈치만 보면서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노총이 저렇게 기세가 득실득실한 것이죠. 예, 우리가 불법 파업을 해도 문재인 정권 때는 그냥 한 명도 다치지가 않고 한 명도 손배소를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그런, 왜 스스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가져오게 만든 우리가 1등 공신이다. 문재인 정권에 우리가 지분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렇게 기고만장 불법 파업을 동투라는 말을 이제 자연스럽게 꺼내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이번 화물연대 불법 파업은 그 시금석이자 차라리 잘 됐다. 윤석열을 윤석열답게 만든, 예, 법의 엄정한 집행, 공정, 예,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 예, 사실은 불법 파업, 민노총 이런 것들이 화물연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난 5년 동안은 얼마나 이것도 상당히 물류가 마비되겠구나. 또 이거 한 달은 가겠네라고 우리가 자포자기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법에서 보장된 그런 정부의 권리로서 속속 지금, 예,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그런 사안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윤석열 지지율이 야, 문재인하고는 좀 다르네. 맡겨보니까. 그리고 특히 화물연대 저 강성 민노총에 대하는 모습이 정말 아주 확연히 다르네. 그리고 상당 대기업의 그런 민노총 조합원들이 거기에 동조 파업을 안 하네. 그리고 화물 차주, 화물 운송자들이 업무에 속속 복귀를 하네. 그래서 정유, 여러분들이 이 기름을 넣는 그런 정유 주유소에 이런 것들도 지금 어느 정도 다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문재인과는 확연히 다르구나. 그리고 엄정하게 법 집행하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좋다. 네, 다시 한번 윤석열에게 지지를 내가 몸을 살짝 돌려가서 등을 보였지만 지지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제주에서도 적지가 않는 상황이죠. 예,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지지율 반등, 이것은 바로 법의 엄정한 적용과 공정이라는 가치에 이 방점을 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뚜벅뚜벅, 예, 국민만 바라보고 거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자세가 어느 정도 통했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크게 생각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결과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예, 저런 낭보가 전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이 견주어서 처음으로 역전이 됐다.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역전이 됐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견인을 한 것이죠. 국민의힘이 잘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저렇게 법의 엄정 대처, 특히 민노총이 그 빌미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불법 파업이라는 빌미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엄정 대처가 윤 대통령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을 역전시키는 그런 계기를 가져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처럼 윤석열답게 뚜벅뚜벅 가라. 지지율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지만, 예, 등을 돌렸던 중간 계층의, 예, 이런 유동층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것이고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제가 강조를 하고, 네, 그런 주문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또 하나가 있지요. 이렇게 법의 엄정 적용 얘기 말고 소통 방식을 바꾸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소통 방송 지금까지는 뭐였습니까? 도어 스태핑이라는 이른바 직접적으로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묻기 때문에 아침마다 도어 스태핑이라는 출근길 약식 문답을 통해서 직접 하겠다. 물론 저게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대한민국 어떤 대통령도 시도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MBC 파장이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정제되지 않은 말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드러나자 상당히 불안한 대통령 이런 식으로 인식이 휩싸였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그 도어 스태핑이 MBC 사태를 맞이해서 특별한 이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분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결과적으로 주요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언론 노출은 가급적 줄이면서 즉흥 발언을 자제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불안한 대통령 이미지에서 상당히 안정기조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기 시작한 것이죠. 메시지를 걸러 전달했다. 전속 취재란 얘기는 대통령실의 전속으로 그 카메라맨과 또 영상 기자들이 있습니다. MBC, KBS 그렇게 소속된 기자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전속 취재 중심으로 대통령의 일정이라든가 소상이 전달을 하지만 바로 안정된 모습에 방점을 주는 그런 소통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더니 어느 정도 통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MBC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도어 스태핑은 재개하겠다라는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에 굉장히 애정이 상당히 아직도 깊다라고는 하는 게 대통령실의 전언인데요. 따라서 지지율이 상당히 40대 이제 4, 5 이렇게 이 중반 정도에 올라가고 또 윤 대통령의 자신감이 회복이 될 때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전공법으로 다시 도어 스태핑 재개하겠다라는 것으로 또 깜짝 재개 소식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도어 스태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카드로 갖고 있으면 된다. 앞으로 임기 말까지 도어 스태핑 없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취재 환경에 적절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도어 스태핑을 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윤 대통령의 그것을 카드로 갖고 있고 어떤 상황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상황이 되면은 전격적으로 도어 스태핑을 다시 재개를 하되 그 시간 자체 노출된 시간은 가급적으로 길지 않게 하는 그런 보완책으로 이걸 소통 방식의 하나의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큰 카드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안 하겠다 또는 뭐 즉시 재개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겠다. 도어 스태핑은 윤석열의 트레이드 마크로 앞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스탠스는 지속적으로 견지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